나는 왜 너에게 반했을까? 라는 책을 집필하신 임혜진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책을 보니까 매력 심리학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던데 간단하게 매력 심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국내에서 뭐 매력 심리학이라는 카테고리가 뭐 엄청 활발하고 메인스트림인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매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심리학계에서는 어디서부터 매력이 오는지, 뭐 인간의 외형인지 내면인지에 대해서 디베이트가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의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는지를 심리학적인 기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사람들이 뭐 매력이라는 걸 느끼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려는 시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심리학의 접근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바이오 사이코 소셜 생물 심리 사회 모델에 따라서 어떤 인간과 관련된 마음과 관련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제일 잘 부합하는 게 매력이에요. 매력은 일단은 뭐 외모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외모가 어느 정도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큰 역할을 하고, 하지만 분명히 사회적인 배경이라든가 그 사회의 당시 트렌드나 이런 것도 그 사람 매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것들도. 그런가 하면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심리적인 거, 이것이 결합되면서 한 사람의 총체적인 매력이라는 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심리학이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주제라고 볼 수 있죠. 매력하니까 저는 학부 때 매력 심리학하고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저는 신기했어요. 교수님과 임혜진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우리가 매력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이 어렵네요. 뭐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현대 사회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자산이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세기는 매력이 직접 돈까지 연결되는 사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절대 왕정 사회라던가 뭐 귀족제 사회에서는 뭐 윗사람은 원래 타고나는 거지 매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라는 게 정치 체제적으로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평등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대중 미디어를 이용해서 그런 이제 기회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당장에 뭐 정치인으로 성공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호감을 가져야 그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거의 정치 선거라는 것도 결국 그냥 인기 선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뭐 공약 보나요? 사실 뭐 해가지고 거의 이제 매력도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뭐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요즘은 뭐 실제로 돈을 벌려고 해도 사람이 매력이 있으면 일단 유튜브 조회수가 나오고 협찬이 들어오고 돈이 따르죠. 요즘은 그냥 그 사람에게 매력만 있으면 그것이 권력과 돈으로 바로 환산이 될 수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매력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미팅 자리에서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사실 그냥 뭐 미시적으로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회에 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 이걸 뭐 꼭 중요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지점도 물론 동의는 하지만 생각보다 되게 사실은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상담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로 뭐 내가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대주제를 먼저 꺼내지는 않으시지만 하시는 말씀들 중에 많은 부분이 그 매력적인 자신의 어떤 매력에서 오는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뭐 내가 어느 위치에서 좀 내 자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 뭐 직장에서 좀 불안하다는 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지위와 나의 매력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유발되는 사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되게 곳곳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고 되게 흔한 주제이다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매력 심리학에 대해서 책을 집필하신 박사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박사님의 소개를 또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은 박사라기보다는 박사 과정에 있고요. 박사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네, 박사를 향해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 교수님 최성원 교수님 밑에서 이제 석사 과정 마치고 임상심리 전문가 수련을 받고 지금
그러니까 수련을 하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실은 불안장애 환자분들에 대한 것이었고, 특히 또 치료를 할 때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최근에는 이제 치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스타트업 포티파이라는 기업에서 비대면 심리치료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하는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마련한 해밀턴 인트라매틱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 출판을 기념해서 스위스에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드레스 셔츠에 어울리는 드레스워치를 찾다 보니까 딱 제가 원하던 게 이거여서 아주 너무나 꼭 마음에 들게 가져온 시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유행 따라서 남자들 좋아하는 다이버 시계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시계 생활 하면서 점점 더 드레스워치의 매력이 특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좀 예스러운 느낌을 나는 빈티지 시계가 무척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빈티지는 아니지만 빈티지 스타일이 나는 시계를 어렵게 찾다가 이걸 고르게 됐어요. 유행을 뒤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매력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본격적으로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질의응답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앞에 저자 목록을 보면은 선생님의 주요 연구 주제가 불안이랑 공황장애라고 하셨는데 이게 매력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지키고 주변에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는 데에서 이게 괜찮을까? 잘 되지 않을까? 왜 잘 되지 않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에서 불안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 사회 공동체에서 누군가랑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내 지위를 얻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팔로워를 얻는 거죠. 아까 대선 얘기하셨지만 대선에서 어떤 자리를 하나 따내는 것, 작게는 직장에서 내가 과장으로서 어떤 부하 직원들을 같이 통솔하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한 사람으로서의 매력이 없으면, 그 매력이 없다고 스스로 느껴지면 거기에서 불안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많은 우울감이나 혹은 섭식장애를 낳기도 하고요. 많은 질환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주제이기는 합니다. 저는 근데 이 책에서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게 그거였는데, 괜찮은 남자는 다 채 같다는 게 사실인가? 그걸 제일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을 알려달라. 네. 답이 어떻게 되나요? 책을 보시면 압니다. 그렇죠. 다 얘기를 해드리면 아무도 안 사볼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괜찮은 남자를 다 채 같다는 게 과연 사실일까? 그것이 심리적인 어떤 사람들의 착각이지. 근데 또 남의 남자가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 내용도 있습니다. 남의 남자가 더 괜찮아 보이는 이유. 이 모든 심리적 현상은 참 인과관계를 알아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복합적인 거라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되게 재밌게 봤던 연구 중에 하나가, 심지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들도 이제 수컷 물고기가 어떤 다른 여자 암컷 물고기랑 같이 있으면 그 수컷을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고 다가가고 이렇게 대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새라든지 여러 가지 종에서 반복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라서 인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 많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력 심리학이랑 연결지어서 물론 앞에서 잠깐 언급해주신 것 같지만 진화 심리학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진화 심리학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교수님께서 진화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사실 매력 심리학이라는 자체가 진화 심리학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이라는 건 결국은 지금 살고 있는 현생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종들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남아있느냐, 이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연이 선택을 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남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장 이 지구에 살기에 적합한 경쟁을 이기고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짝을 만나는 것도 되게 생존 경쟁이잖아요. 내가 짝을 못 만나면 내 후손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이제 유전 정보는 이제 저 세상으로 사라져 없어지는 거니까 이 경쟁에서 계속적으로 살아남아 왔다는 거. 어떻게 선택이 됐을까 상대방에게. 이것을 알아보는 게 결국은 매력 심리학이기 때문에 결국 크게 보면 진화 심리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그 책에서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예전에 우리가 뭐 호랑이를 무찌를 수 있는 파워라든지 어떤 야생 동물을 잡아와서 먹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사실 현재에 와서는 경제력으로 대체되고 있고, 그런 경제력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매력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진화심리학에서 보는 매력이기는 한데, 매력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현재에는 비혼도 많아지고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면 내가 혼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제 과거에는 그런 사냥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활동 같은 것들을 남자분들이 많이 주로 맡아서 하는 생활이 있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여성도 충분히 자기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경제력이 생기고 그 경제력을 확보해서 자기 자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진화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여성들이 비혼을 생각하기 쉬운 조건이 되는 그런 것들도 그런 진화 심리학의 일환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러면은 외모가 아닌 요소 중에 매력과 가장 관련이 있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저희 네네. 일단 뭐 외모가 아닌 것들 중에서 대부분의 매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성격적인 부분이겠죠? 외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성격적인 부분인데,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정직한 성격이나 아니면 성실한 성격들 뭐 이런 것들이 뭐 매력적으로 꼽힌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외향적인 성격도 많이들 매력적인 성격으로 보기는 하죠.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요거는 또 내가 관계를 단기적인 관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걸 목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격이 매력적인지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고는 합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면서 매력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어떤 사람 간의 섹슈얼한 끌림뿐만이 아니라 집단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일을 하고 싶다는 거거나 그런 것까지 되게 큰 범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럼 매력의 정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좀 더 새롭게 정의를 해보면 그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책이 정말 술술 재밌게 읽히기 때문에 모두 다 심리학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재밌기에는 너무 바쁜 와중에 제가 결혼 준비를 하는 바쁜 와중에 프로그램 출시도 2번이나 하면서 이제 그 와중에 있었고, 저희 교수님은 또 해외에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원격으로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재미있는 기억 있으신가요? 저는 뭐 가서 할 일이라고는 논문 쓰는 것과 이 책 원고 쓰는 것밖에 할 일이 없긴 했는데, 이제 스위스에서 살았거든요. 스위스에서 살면서 그냥 별로 가져간 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정말 몹쓸 몰골을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정말 이주 노동자의 그런 행색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러고 매력에 대해 글을 쓰고 있으니까 참 이게 되게 괴리감이 드는 거죠. 집사람도 계속 네가 이런 걸 쓸 자격이 있냐 라는 얘기를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혹시 심리학의 길을 가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도 아직 너무 쪼무레기라서 뭐 이렇게 교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또 쉽지 않지만 글쎄요, 그냥 존버가 답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매력이랑 좀 연결을 해보자면 글쎄요, 뭐 사실 되게 우리도 그런 앞으로 아마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뭐 수련 면접도 보셔야 될 테고 전문가 면접 보고 이후에 이제 환자들하고 직접 대면할 때도 사실은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개업을 한다면 혹시 뭐 심리센터를 연구소를 여신다면 거기서는 이제 더 중요해지는 거죠. 나의 매력이 이제 자기 PR을 하고 자기 브랜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실 텐데 그래도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네,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매력 없어서 이 수련에 안 뽑히고 매력 없어서 이 환자들이 나를 보러 안 오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잘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잘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되겠다. 저도 잘 못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 항상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저희는 매력을 바꾸면서 열심히 대학원 생활을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책 많이 좋은 일이 있도록 바라겠습니다.